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영웅알이라는 책을 쓰신 김은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우리 김은주 교수님이 영웅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우리가 팬덤 문화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요즘들이 있는데 이 팬덤 문화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런 시대에 우울증 또 자신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수위가 높다 보면 사회적으로 정말 더 암울한데 이런 어떤 특출난 트롯 가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높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슬로우 욕구 단계를 보면 맨 처음에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 그 다음 3단계는 소속의 욕구예요. 이 소속의 욕구가 바로 뭐냐면 팬덤.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속됨에서 느껴지는 시너지. 거기에서 살만하다라는 그렇죠. 건데 위로를 받잖아요, 서로. 그렇죠. 연대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런데 이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사회에 악을 끼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에너지를 그렇죠. 인사하죠. 근데 이거가 이제 대중적인 팬덤, 특히 우리는 제가 이 책은 5060이 타겟 우리가 갱년기를 맞아서 빈둥지 증후군의 의를 앓고 계시는 우리 5060들이 가수 임영웅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연대해서 서로 정말 선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름다워서 이분들한테 제가 가수 임영웅님의 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좀 알리고자 하는 작은 취지에서 이 책을 썼지만 우리나라에서의 팬덤 정치도 굉장히 저는 우리 5060의 중년 여성 58세대가 아름답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듯이 정치 또한 이분들처럼 팬덤 정치로서 또 다른 미래를 엮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방향으로 좀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혐오라든지 무슨 적대적인 강대강, 서로 적대적인 대치보다는 이런 분들은 사실 모여서 저도 이런 모임분들의 모임을 몇 번 가봤는데 이분들 모이면 너무 서로를 너무 존중하고 너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서 그런 어떤 우울증감도 없어졌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우리 대중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들의 피로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들이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중문화에서 미술이면 미술, 예술이면 예술, 또 이렇게 트롯이면 트롯 어떤 분야에서 이런 특출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준다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그걸 철없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얻는 긍정적인 효과를 모르면서 그렇게 막 평가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남성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남성들이 좀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은 꼭 배려 그렇죠. 이런데 소속의 작은 것에 또 행복을 느끼고 근데 남성들은 스포츠나 정치를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내 것만이 옳아. 그렇죠. 남의 정당은 틀렸어. 확증적 편향. 틀렸어.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것만 옳은 것에 대한 팬덤을 똘똘 뭉쳐서 싸우잖아. 스포츠도 왜 그렇죠. 상대 입장을 생각하지 않잖아. 정치도 마찬가지. 상대당 입장에서 다 틀린 것만 얘기하거나 다 옳은 것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배타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치가. 그래서 이 책에서 얻는 교훈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열광하는 많은 팬들, 그거를 열광이라기보다는 그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에 대한 심리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가고 무엇으로라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또 이슈가 되어 있는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그리고 전창조라고 하는 사람의 사기 행각이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우리는 보통 그 사기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도 사기를 당하고 또 사기를 치는 그런 OECD 국가보다 높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또 백 기자님께서 쑥 들어오신 이런 게 왜 그러냐를 심리학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일단은 그 사회문화적인 현상과 심리학적인 현상을 좀 구분해보고 싶어요. 네. 그 사회문화적으로는 왜 이런 게 일어나는가를 봤을 때 한마디로 우리의 이데올로기, 우리의 이념을 잡게 된 게 천박한 자본주의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돈이면 뭐든지 된다. 라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땀 흘려가지고 벌어들인 노동의 신성한 가치보다는 한방. 일확천금. 그렇죠. 한탕주의라고 얘기하죠. 뭐 아니면 또. 이런 인생의 가치관을 둔 물질 숭배주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왜 생겼을까를 보면은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급속히 우리가 서바이브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6.25를 막고 일제를 거치면서 생존하기 위한 서바이브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이게 좀 중요한 가치로 사람들 안에서 자리 잡지 않았을까라는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심리도 깔려 있고 우리가 사기하고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이런 것은 인류 역사상 어느 사회든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특별히 유명인들, 연예인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명성이 있는 사람들, 체육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계획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가 많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거를 가면증후군의 어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안에 쓰는 가면증후군이라는 거는 사기증후군 같은 건데요. 그렇죠. 자기 본 모습을 감추는 거니까. 그렇죠. 노력보다는 타이밍, 노력보다는 운이라고 믿는 현상인데 또 한 번에 또 이런 현상과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명인들, 체육인들, 연예인들 이렇게 엮이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권력에 대한 복종의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갖고 이게 미국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 실험이 있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권력에 대한 복종에 대한 실험했거든요. 근데 이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지시를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어긋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힘에 압도돼서 편승. 네, 또는 그렇죠. 편승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세탁하고 경력을 세탁하고 학력을 세탁하고 얼굴을 세탁하고 등등 유명한 사람이 있죠. 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이게 사기꾼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수법이죠, 수법. 권력을 이용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약한 그 권위에 복종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특히 사기꾼들은 이런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좀 파워풀한 사람들을 더 이렇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그들에 대해서는 뭔가 자기와 다른 그런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동경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권력을 숭배하고. 네. 또 그런 거를 보니까 그걸 또 일종의 인간의 나약함을 뭔가를 절대적인 것에 좀 의지하고 싶고, 그다음 일종의 욕망이죠. 그렇죠. 잘못된 자신의 욕망을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도 이제 편승해서 그렇죠. 이용해보겠다 하는 심리가 서로 맞아서 그렇죠. 사기를 치는 사람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연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몰랐다. 그럴 줄 몰랐다 하는 것이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당신들도 나를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항변을 하는데 아무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단 보면 좀 더 순수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 다음에 유명세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사기를 치는 거니까 그들이 아무튼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죠. 근데 사기를 그럼 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 네. 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딱 두 가지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첫째는 우월주의. 내가 잘났어. 그렇죠. 내가 머리가 좋아. 그래서 노력을 일하는 거를 굉장히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한일처럼. 그래가지고 저들이 개미처럼 일한 거를 착취했고 빼앗았을 때 쾌감이 그러니까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그걸 성취감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성취감, 만족이라 하고 금난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은 바보 새끼들이야, 그렇죠. 멍청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반사회적인 성격입니다. 반사회적인 성격은 소셜패스하고 사이코패스가 있는데 뭐가 더 소셜패스적인 거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게 소셜패스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정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가짜 신념이 진짜처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거짓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 거짓이 진실로 자기 스스로 자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소셜패스의 특징 중이죠. 네. 그게 다른 말로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허영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영된 신념에 대한 허영심이 진짜를 믿어버려서 그거를 어느 순간에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야. 본인이 이제 사기를 치려면 본인 믿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DSM-4에 나오는 소셜패스적인 반사회적인 성격. 그렇죠.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범죄라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당하다. 그렇죠. 이거는 어디서 오느냐?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자신의 결핍이 아주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거를 그렇게 해는 가짜 신념을 만들어갖고 그걸 스스로가 믿는. 네, 더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리플레이 증후군은 그냥 거짓말함으로써 끝나겠지만 소시오패스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남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착취죠. 그러니까 경제적 살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나쁘냐라는 것에 대한 전혀 잘못한 게 없다. 그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렇다. 그리고 라고 믿어버리는. 저는 그것 중에 제일 더 문제가 있는 게 권력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면 그들은 상대방의 어떤 사기 행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보복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와 동조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저게 사기인데 그 사기에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무서운,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더 무섭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국회에서 청문회들도 하고 국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면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막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증거를 갖다 대면 자기는 몰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공격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또 다른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탄압하거나 보복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공포의 시대가 또다시 도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남현희 씨하고 전창조 씨, 이 두 사람의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의 진정성은 모르겠어요. 남의 진정성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사랑을 했던지 아니면 서로 신뢰감이 있던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이제 피해자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거래고 좀 지역적인 거예요. 사회 이슈가 됐지만 그러나 정치인들이 그러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침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제가 이병헌 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찍어준 마스터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범죄 피라미드 다단계 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대사 중에 이런 말이 푼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은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근데 이게 말이지 조가 되고 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건 뭐라고 불러? 정치인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인은 더 나쁜 사기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사기도 국민을 상대로 하고 국가 위상을 떨어뜨리는 사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몹시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한국인들이 정치인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를 통계학적으로 27%에 불과하고 스웨덴의 나라는요 거의 62%의 그 청년 정치인에 대한 그 신뢰도가 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35,000이라는 GDP 지금은 폭망했지만요. 이런 국가에서의 정치 수준은 후진국 이하의 수준이다. 아프리카 수준이다 보니 이 또한 정말 사기공화국인 대한민국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유한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우리의 자연으로 돌아갈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해물어 사기를 치는 사람들, 사기꾼 정치인들, 사기꾼님들, 단토해라는 신곡에서는요, 그때 가장 큰 벌을 사기를 친 사람들, 그러니까 9층까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죽어서 가장 큰 벌을 받는 사람 사기꾼들이 가는 곳이 8층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8층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뭐 그 남현희 전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현상,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영웅아리라는 책을 통해서 트롯에 대한 심리, 그리고 그것들에 열광하는 많은 팬들, 그거를 열광이라기보다는 그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에 대한 심리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가고 무엇으로라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네. 저는 저도 어리석기도 보이스피사인데. 그러셨어요? 네. 뭐 검사님께서 제 얘기를 하신 듯해서 움찔했습니다. 빚은 다 갚았습니다, 검사님. 근데 우리 누구나가 피해자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안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정치인들에게 좀 간곡히 배꼽 인사를 하면서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